자, 오늘은 조선시대가 있을 때 양난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를 이제 조선 후기다 라고 얘기하죠. 그 조선 후기를 다시 이제 17세기, 18세기, 그 다음에 19세기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17세기는 분당 정치가 예손과 황국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였고 18세기는 이제 무슨체계 실시, 그치, 영정조, 탕평체계의 세계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이제 바로 탕평체계 결국은 정조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만들어진 무슨 정치식이다? 세도 정치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권세가 도를 이루는 시기.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도 정치라고 나오면 이 세도 정치는 외척 정치예요. 외척. 그치? 그 노론 가문 중에서도 소수 가문. 그래서 왕실에 누가 외척이 정치를 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죠? 정치의 외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의 전개는 아시죠? 제일 먼저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12살의 나이에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김조순이라고 하는, 그렇죠? 외할아버지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순조 다음에 세자가 원래 똑똑했는데 갑자기 역시 죽고 손자가 왕에 올랐어요. 걔가 이제 헌종으로 8살. 또 애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장인이었던 조만영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철종인데, 철종은 이제 19살이긴 한데 문제는 자기가 왕족인지도 모르고 지방에서 있다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안동 김씨가 세운 왕이죠. 그래서 좀 약간 바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기 바보가 왕이 됐던 시대, 3대 60년간 있었던 왕실에, 자, 이때 계문이 순조 때는 안동 김씨, 헌종 때는 누구라고요? 풍양조씨. 철종 때는 다시 누구라고요?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은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문들을 바로 왕실의 무슨 가문이라고 얘기하죠? 외척 가문이에요. 왕실의 외척. 왕실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잡은 비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바로 뭐라고 한다? 세도 정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왕실 외척들이, 이 안동 김씨들이 어디를 장악했냐면 비변사 이런 데를 장악했어요. 비변사가 이제 최고 기구가 됩니다. 최고 기구가. 근데 문제는 이제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되면서 왕을 제외하고 회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왕을 제외하고. 왕은 제외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훈련당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장악했어? 그렇죠? 오군영을 장악한 거죠. 그래서 비변사하고 오군영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것도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왕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약화됐다는 거죠. 왕실의 외척 비변사를 장악하고 오군영을 장악해서 왕권은 크게 어떻게 됐어요? 약화가 되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해진 거죠.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니까 뭐가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되고 탐관오리가 돈을 주고 자기가 관직을 했기 때문에 본전을 뽑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가 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세금제도의 문란, 뭐가 발생하죠?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돼요. 그 삼정의 문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소극적으로 대항했던 게 있어요. 소극적인 대응은 뭐 벽서라든지 벽에다가 이제 몰래 수령 개똥이다 뭐 이런 거 쓴 거죠. 그다음에 도와달라고 소청 부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세를 안 내겠다고 항조 거부한, 조세 거부한, 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소극적인 거고, 이제 적극적인 것은 무슨 봉기가 등장했냐면 농민봉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농민봉기가 등장했던 시대는요, 요 시기 때인데, 요 중에서, 순조 때 있었던 농민봉기가 있어요.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에 철종이었잖아요. 이 순조 때 있었던 농민봉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슨 난? 홍경래의 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종 때 있었던 농민봉기가, 바로
이제 진주 밀란, 단성 농민봉기 합쳐져서 모두 다 임술년에 일어났다 해서 1862년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술 농민봉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크게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로 나누게 돼서 이걸 비교할 수 있으셔야 돼요. 홍경래의 난은 일단 홍경래가 그 평안도 지방 서북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의 양반인데 과거를 아무리 봐도 이분이 뽑히지 않아요. 이유는 원래 우리나라는 이 서북 지방 사람들은 잘 안 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지방민의 차별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상인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광산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이제 광산을 일할 일용지를 구한다라고 광고를 내요. 그때 이제 함정의 문란 때문에 몰락한 농민들이 이제 몰락했으니까 뭐 품팔이꾼이라고 하죠. 품팔이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얘네들이 왔을 때 면접 볼 때 사실 여기는 광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만든 근거지다. 너 여기 참여할래? 했더니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삼정의 문란의 세도정차의 수탈이 모순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홍경래 난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키워드가 서북지방, 지방민에 대한 차별대우. 그래서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가 원인이었다. 이게 일단 키포인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홍경래가 이제 본인 자체를 평서대원수라고 해요. 그래서 평서대원수 홍경래가 이제 주도가 돼서 품팔이꾼, 광산 노동자들이 중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먹게 되냐면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는 거죠. 정주성이라고 하는 이북 지역까지 점령했으나 결국은 이제 진압당하게 돼요. 하지만 그 다음 농민봉기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그렇죠? 끼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에 한정된 평안도 지역에 한정돼 있었던 거 홍경래의 난이라고 한다면 임술 농민봉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요. 전국적 확대가 되고 이때 이제 근본 여러분 사료 같은 데서 임술 농민봉기에 사람들이 이제 요구했던 내용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뭐 환곡을 없애달라. 이게 이제 삼정이죠. 응? 군정의 폐단, 아정과 장교의 침탈을 금지하자. 그렇죠? 군포에 대한 개혁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농민봉기의 원인은 뭐의 문란에 있다? 세도정차에 바로 무슨 문란이 있다?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려고 삼정, 이정청, 삼정을 고치기 위한 기관을 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정, 이정청을 두기도 했고 또 그 암행어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했으나 그쵸? 실제 효과는 어땠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단원 문제 파트에서는 사실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 나오면 홍경래, 그쵸? 청청과 이북에서 끝났다, 홍경래, 그쵸? 전국적으로 간 것은 철종 때 무슨 농민봉기다? 임술 농민봉기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